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 심지 색실 누비 안경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법은 매우 전통적이나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DMC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실크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손끝의 정성과 오랜 시간의 인내가 깃든 작품이에요. 섬세한 바느질로 선의 아름다움을 주기도 하고요. 박음질의 단순한 바느질이지만 그런 바느질을 넘어서 색과 입체감을 더해 준답니다. 모양도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 색실 누비는 두 겹의 천 사이에 심지, 즉 매듭끈을 넣고 색실로 촘촘히 바느질하여 입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누비는 천과 솜을 겹쳐 바느질하지만 심지 색실 누비는 선의 미학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심지는 보통 면끈과 꼰세사 또 꼰세세사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용한 거는 볼륨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꼰세세사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이 조금 더 촘촘하게 돼야 되고, 원단은 린넨의 실은 실크, 진우사 또는 아나이도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견사의 종류는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진우사, 아나이도 순으로 굵기가 굵어집니다. 특히 사뜨기를 할 때는 아나이도 살을 쓰는 게 조금 더 바느질 했을 때 좀 더 예쁜 느낌을 주고요. 핸드백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고급지죠. 한복을 입을 때도 필요하지만 양장에도 어울릴 만한 명주에다가 심지로 누빔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심지는 면끈과 꼰세사 또 꼰세세사 등이 있는데 촘촘한 바느질을 위해 꼰세세사로 작업하였습니다. 볼륨감이 있게 하려면 면끈이나 꼰세사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원단은 린넨의 실은 실크, 진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 실크 실이고요. 고정할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어서 실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고정해서 꽂아 놓을 수 있는 홈이 이렇게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진우사는 이 일본 견사보다는 조금 더 굵기가 굵어요. 같은 색의 그라데이션 실이지만 요거는 진우사예요. 그래서 약간 얇고 그래서 조금 더 찰랑찰랑한 느낌이 있고, 이거는 아나이도예요. 굵기가 살짝 굵어서 조금 달라요. 바느질 다 하고 상침질이나 그런 데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진우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정색 린넨에다가 실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멋스러움을 강조할 거고요. 뒷면에 쓸 원단은 짜투리 원단 가운데에 흰색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안경칩, 안감으로 사용할 원단이 필요하고요. 소도구로 바늘을 꿰 때 이렇게 바늘 귀가 가늘면 바늘 귀에 실이 잘 안 껴지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바늘 귀를 꿰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실크 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엉킴이 많이 생겨요. 실크 실을 적당량을 끊어내고 초를 먹여주는 거를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했다고 해요. 엉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초치라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물론 초치를 생략해도 되지만 바느질을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패턴을 그려주는데
저는 이 패턴은 지금 작은 패턴이에요. 좀 작게 만들어서 전통 색실 누비의 안경집은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세대가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돋보기를 손쉽게 넣어 다닐 수 있는 안경집을 위해서 기존보다는 조금 작은 패턴을 그렸고요. 가로는 17cm, 세로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볼록한 부분은 14cm. 자, 여기는 가장 잘록한 부분은 12cm예요. 반으로 접어지는 패턴이죠. 그려주고 중심에서 가로 8cm, 여기가 중심이니까 4cm부터 해야 되겠죠. 8cm, 세로선 8cm. 저는 꽃무늬 패턴으로 만들 거예요. 꽃무늬 패턴이라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주고 이쪽도 한 번 더 그려주겠습니다. 우리 겹치는 두 겹의 천을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은 내 귀퉁이에 시침핀을 고정을 해서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 그은 거에 박음질을 이제 일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은 심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꼰 세세사 아주 얇은 걸로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심지를 넣을 때 송곳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세요.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심지를 그 전에 박음질 했던 선에 맞추어서 잘 넣어 주셔야지 바느질이 반듯하게 됩니다. 여기 모서리 끝 있죠? 여기도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끝이에요. 손톱 또는 송곳으로 이렇게 밀어서 반듯하게 정렬을 해주고 박음질로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했던 심지 요 끝은 바짝 잘라주고 심지를 넣고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송곳으로 바느질 할 곳을 꼭꼭 눌러서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속을 끝으로 넣어주시고 송곳으로 여기를 넣어주세요. 이쪽 바느질 할 곳으로 꼭 붙여주세요.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도안이 여기 선이에요. 근데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삐뚤어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접 1cm 외에
더 조금 더 많은 여백을 둔 이유가 바느질이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크게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요 라인이 여기가 조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중심으로 좀 맞춰서 도안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원래 도안을 대고 그려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바느질을 하실게요. 바느질하는 중간중간에 패턴을 다시 그려보고 어디까지 바느질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앙을 잘 맞춰서 패턴 그리기를 한 번 더 해보고요. 시접까지 해도 더 진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선 표시해두고 시접선을 대략 0.7에서 1cm 정도를 표시를 해주면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음번에는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하고 여기는 잘라내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온 다음에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느질을 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될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완성선이죠. 완성선보다 한 0.7에서 1cm 정도 여기 바느질이 이제 하거든요. 다시 이 심지를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잘 찔러놓고 꼼꼼하게 밀착되게 찔러놓고 지금 바느질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바느질이 없는 거예요. 찔러놓고 바느질을 자 여기쯤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이렇게 완성선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시작이기 때문에 심지가 좀 왔다 갔다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느질을 하는 중간중간에는 본을 한 번씩 대보시면서 시접 부분까지 충분히 바느질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 시접이 한 1cm 정도 0.7cm 정도까지 될 때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미리 여기다가 길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까지 요 선까지 바느질을 요만큼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심지는 최대한 안쪽으로 밀착을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안감의 안쪽에다가 패턴을 그려서 겉과 겉을 맞대어 이어붙일게요. 이 안경 만드는 법은 초반에 영상에 또 자세히 이야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창구멍, 뒤집을 구멍 요만큼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바탕이 검정색이라서 정확하게 흰색으로 그려도 표시가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거의 형태를 일단 잡으시고요. 얘를 그 위에 덧댑니다. 스친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두고요. 시접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창구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박음질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바느질이 다 되었다면 시접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접 정리 후에 하나 더 해주실 것이 곡선 부분, 이렇게 들어간 부분, 곡선 부분을 가위 집을 내줘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한 세 개 정도, 3번 정도. 너무 바짝 가면 바느질한 곳에 넘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짝 가지 마시고 한 2mm 정도는 떨어진다 생각을 하시고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시접 부분이 붕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림질로 꾹꾹 눌렀어요. 작품의 퀄리티가 더 있어진답니다. 사뜨기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사뜨기 이쪽 먼저 해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심지를 넣어서 누볐기 때문에 겉면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 안쪽 안감으로 얇게 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안경집, 이렇게 두툼한 안경집을 서로 연결을 할 때는 얇게 떠줄 건데 여기 안쪽 안감으로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여기 시작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점보다 조금 앞에서 뒤로 뒤 방향으로 한 4에서 5땀을 일자로 떠줄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다 보면 요 중간에 사선되는 시점이 여기가 많이 공간이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천이 원단이 보이고 안 예뻐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요. 사뜨기는 매듭 없이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잡아당기면 여기 실이 빠지겠죠? 한 땀, 자 여기 조금 2땀. 이제 시작일 건데 사뜨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한 0.7
정도 밑으로 와서 그 다음에 땀 바로 밑에 여기에다가 찌를 거라서 거기랑 나란한 지점, 요 선, 여기 바느질 선 바로 밑에 조금 당겨서 그 다음에 다시 요 땀 바로 밑에 그 다음 조금 전에 했던 요 땀 바로 밑에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해서 X, X, X가 차곡차곡 쌓이게 바느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뜨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바느질이기는 해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한번 익혀두면 여러 방면에 현재 들고 다니는 가방에 내 귀퉁이를 연결할 때도 사뜨기를 이용을 하면 좋고, 이렇게 전통적인 사뜨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안경 지갑에 자개가 놓여 있는 것 같은 반짝거림이 있죠. 작은 안경을 이렇게 넣어서 가방에 넣는다면 부피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은 안경 지갑이었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힐링의 시간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